시각마다 투표율을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쉬면서 투표율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도 봤는데요. 친구한테 투표하자고 전화하고 저 투표하러 갑니다. 이런 댓글 좋습니다. 투표 독려, 투표 참여, 캠페인성 문자는 오늘 하루 종일 저녁 8시까지 여러분들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선관위가 원래 해야 될 일인데 선관위가 정신이 없어서 우리 고성국TV와 우리 여러분들이 고성국TV 시청자들이 지금 대신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이걸 좀 제대로 보고 감사 인사라도 좀 해줘야 마땅한데 참 저것들 무능해 보면. 예, 자 그건 그렇고요. 고성국 대선 출마하면 지지하겠다. 이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출마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숫자나 특정 숫자나 이런 댓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하루만큼은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숫자 아니더라도 또 사람 이름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뜻은 얼마든지 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확인한 현 시점에서의 투표율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 대선 2022년 대선 오전 10시 기준 지금 10시 12분 지나고 있는데요. 10시 기준으로 본 투표 날의 투표 기준이 11.8%였습니다. 투표율이 11.8%였는데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10시 현재 투표율이 전체가 13.5%입니다. 본 투표율 13.5%입니다. 3년 전에 비해서 사전 투표율이 더 낮아졌잖아요. 당연히 본 투표율은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특히 광주, 호남은 사전투표가 50%가 다 넘었기 때문에 거기는 투표할 사람들은 거의 다 투표했다고 보면 됩니다. 사전투표 안 한 분들은 나는 본투표 할 거야 라고 기다렸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광주의 본투표율은 전체 13인데 광주는 9.5, 전남은 9.6 낮습니다. 반면에 사전투표를 25에서 32, 3 정도밖에 안 한 영남권은 더 많은 분들이 나는 본투표 할 거야 라고 벼르고 기다렸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일제히 투표장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10시 현재 투표율이 전체 13인데 대구는 17, 경북은 16, 경남은 14 전체 투표율보다 높습니다.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영남권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이번 대선에 승부를 가른다. 대다수의 언론과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그 분석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다.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 고성국 칼럼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절대 못하는 김문수 가족 유세. 사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시청광장에서의 피날레 유세를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예,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저 장면 가운데 김문수 후보와 설란영 여사가 있고 그 옆에 그 소년과 소녀가 있잖아요. 이게 손자, 손녀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딸 동주 씨, 그리고 맨 오른쪽이 사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침 뭐 그냥 경찰의 경호가 막 겹겹으로 있고 그래서 제가 단상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있던 곳이 김문수 후보가 막 들어오던 그 입구 쪽이었어요. 그런 줄 모르고 어쩌다 보니까 밀려서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에 설란영 여사와 저 가족들이 김문수 후보가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오듯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침 김문수 후보가 차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그 나이 70이 넘은 사람이 그 부인 보자마자 그렇게 와라 껴안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손자 손녀들 다 안아주고 그러면서 단상으로 올라갔는데 매일경제신문의 보도는 지금 보시는 저것이 시청 앞 광장에 어젯밤 있었던 피날레 유세인데 매일경제는 15만 명이 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15만 명이 모여서 전부 저게 스마트폰 불빛입니다. 스마트폰 불빛으로 빛의 그 광장을 만들고 그리고 정말 뜨거운 분위기에서 피날레 유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손학규, 이낙연이 그 연설을 했습니다. 김문수는 어제 그저께 제주도를 내려갔다가 어제 아침에 제주도 동문시장 유세를 하고 비행기로 부산으로 와서 부산역에서 동대구 거쳐 대전 거쳐서 시청광장으로 어제 저녁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의 제일 남쪽인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경부선으로 쭉 올라온 거죠. 근데 이러한 이 유세 동선이 미래로 가자고 하는 김문수 후보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매일경제가 보도한 현장 15만 명은 국민의힘 추산 15만여 명 집결입니다. 경찰 추산은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연단에선 이낙연은 김문수 후보는 신념에 따라 살아왔고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서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일을 제대로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다. 정말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낙연에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김문수 후보는 어떤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지만 난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이 제 방탄조끼 아닙니까? 저는 방탄유리 필요 없어요. 왜? 제 양심이 방탄유리입니다. 이 시청 광장은 3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마지막 피날레 유세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70%는 중년 이상의 국민들이었어요. 30%는 젊은 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세장을 뜨겁게 달군 것은 세대 불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달궜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피날레 유세에서 주목했던 것은 가족 유세입니다. 설란영 여사와 외동딸 동주 씨와 그 사위 그리고 손자 손녀 모두 6명이 연단에 같이 서서 손을 잡고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이재명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이 났었을까요? 근데 하고 싶어도 절대 할 수 없는 이 가족 유세, 이것이 김문수의 진짜 모습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자유파와 종북주사파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경계 지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가족의 가치. 가족의 가치. 이것은 우리 자유파의 가장 근원적인 가치입니다. 수천 년간 내려온 보수 국민들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근원적인 가치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살고 있다 그러는데 한국의 유교는 효를 기본으로 충으로 나갑니다. 일본은 그게 거꾸로 됐어요. 일본은 공동체 국가 중심으로 충이 먼저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그 아버지가 나쁜 짓을 해서 아들이 그 아버지를 관가에 고발한 일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 붙잡혀서 처벌받았죠. 그런데 아버지를 고발한 그 아들이 더 엄하게 처벌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이른바 실정법을 위반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처벌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들의 잘못은 뭐냐? 천륜을 어긴 잘못이라는 거예요. 천륜을 어긴 잘못. 그래서 아버지가 받은 형벌보다 훨씬 더 엄혹한 형벌을 받아요. 효가 그만큼 중요하고 가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수천 년간 내려온 우리 한국인들의 DNA예요. 그리고 그게 보수의 가장 근원적인 가치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철학과 딱 맞닿아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과 딱 맞닿아 있는 겁니다. 어떤 종교보다도 가족을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저는 어제 피날레 유세가 자유파의 가장 근원적인 가치인 가족의 가치를 보여줬다는 데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종북 주사파들 저것들은 절대 할 수도 없고 특히 이재명이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흉내도 내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의 기본을 계급으로 보기 때문에 가족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보세요. 30년 전에 김일성, 김정일 때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것을 권장했어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 때 와서는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게 만듭니다. 못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할 수는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이건 그야말로 인륜이 완전히 무너진 폐륜인 겁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이는 K-팝, K-무비 이런 거 보는 자식들을 고발하게끔 그 부모들을 훈련시키고 세뇌시키고 있거든요. 부모를 버리는 자식은 있지만 자식 부리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짓을 공공연하게 권장하고 있는 게 북한입니다. 저 북한을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 종북 주사파들입니다. 공산당은 150년에 나타날 때부터 가족 해체를 주장했어요. 계급이 유일한 기본 단위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재명의 개인적 특성까지 더해져서 저건 아무리 흉내낼래야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된 거죠. 이것은 우리 자유파만이 또 김문수 가족들만이 국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가족 유세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자유파와 종북 주사파 개딸들의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 이 점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으로 오늘 고성국 칼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투표날입니다. 여러 수십 번을 강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특히 영남권 유권자들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10시 현재 시각으로 본 투표율은 이미 대한민국을 살리는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멋진 피날레로 끝낼 그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 8시 지나서 광화문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8시까지 투표가 이루어지고 8시 10분에 지상파에서 일제히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마치 우리 2002년에 월드컵 보면서 붉은 악마들과 함께 거리 응원했듯이 개표 과정을 광화문에 모여서 함께 지켜보자. 그게 정광훈 목사님이 어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고
오늘 아침에 저희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 광화문에서 함께 개표 결과를 지켜보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예, 그래서 저도 오늘 밤에 광화문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투표하시고 광화문으로 나오십시오. 예, 오늘 투표날 아침에 보내드린 고성국 TV 생방송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